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종의 특집으로 준비했다고 하겠습니다. 딱히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준비를 할 것도 없고요. 100회 기념 이벤트도 했고 이벤트 발표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00회쯤 되었으니 이제 저의 실상을 보여드리고자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제 찻장과 책장이에요. 여기에 차 도구들이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차와 책이 주로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통에 차들도 있고요. 뭐 책장을 침범하고 있는 틴이나 뭐 이런 기타 차들이 줄줄이 있고 간단한 차 도구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차 도구들, 거의 동양식 차 도구들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빠져 있긴 하네요. 이렇게 개완이나 동양 한국 작가다관, 이쪽에 자사오나 차통, 뭐 뒤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차 이렇게를 소분해 둔 통들도 있고요. 여기 잔과 뭐 잔받침, 뭐 기타 자잘한 차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찻장 중에 하나인,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가 보이차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보이차들이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보이차는 생차와 숙차를 같이 두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생차들이 있습니다. 산차들도 있고 이렇게 압병된 차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산차들도 있고 소분 구매한 차들도 있습니다. 밑에 약간 말차와 뭐 다완이나 이런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서양 다구들, 아주 커다란 티팟, 뭐 1리터 넘는 티팟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장, 마구잡이로 꽂혀 있는 것 같아도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열심히 했던 책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플레이모빌, 뒤에도 차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숙차랑 육보차 이런 흑차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그런 차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그리고 이게 제가 손으로 바로 꺼낼 수 있는 다구들, 손 닿는 위치에 있는 다구들과 책장이 또 있고, 저희 고양이 자리와 여기가 제가 차를 주로 마시는 동영상에 올라오는 공간입니다. 차판이 있고, 평소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지저분하지만 오늘은 약간 그래도 정리를 하고 찍었습니다. 차판이 있고, 네, 저희 고양이가 출몰을 했네요. 찍히고 싶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저게 4리터짜리 주전자인데요. 저기에 연결해서 물을 버려요. 거기가 어느 정도 꽉 차면 버리기도 좋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것이 없죠. 여기는 그냥 저희 예쁜 마냥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거실 겸 식탁 겸 제 책상이기도 하고, 저희 집은 책상이 방마다 있거든요. 집이 크지도 않고 방이 많지도 않지만 방마다 책상이 있고, 각 책상이 이것저것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주로 차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십니다. 늘상 제가 저기 앉아서 차를 우리는 편이고요.
손님들이 와도 저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곤 합니다. 네, 이렇게 참 별것이 없습니다. 뭐 대단하게 차실이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이렇게 저는 차를 마시고 있고요. 저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 위에도 차와 뭐 책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지요. 귀여운 마냥이 한 번 더 보시고, 귀여운 마냥이 한 번 더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벤트 당첨 안내와 뭐 다른 것들을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네, 제 나름대로 100회를 기념하겠다고 네, 거창한 제 기준으로 거창한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사실 약간 아쉽게도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그 점은 사실은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더욱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들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럴 만한 계제가 아니었는데 약간 저 혼자 100회 어머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벤트를 준비했고 또 덥석 버렸고 오래 생각하고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덥석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선물을 3개를 준비했는데 참여하신 분이 12분? 13분 정도예요. 네,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 4대 1의 확률 정도로 선물을 드리게 되었고요. 어떻게 뽑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두 분은 정말 제게 많은 어떤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에요. 매번 잘 보고 있다고 말해 주시고 또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라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 분은 차를 막 시작하시는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는 분 한 분. 사실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주 많았으면 제가 그냥 제비뽑기를 했을 텐데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평소에 감사하던 분들께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정말 가깝게 인연이 있어서 뭐 왕래를 하고 뭐 소통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지내던 분들은 사실 저는 한 10분도 안 되거든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저는 손에 꼽아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많아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는 제가 뭐 따로 뭐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이번은 제가 제멋대로 저지른 이벤트였고 또 제멋대로 3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3분 드릴 거예요. 3분께 각각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뭐 인스타 DM이나 뭐 쪽지나 뭐 이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 테고 이렇게 3분께 드리고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고양이의 배변 활동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제 나름대로는 약간 너무 들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쩌면 약간은 나의 지금 어떤 위치, 상황, 혹은 내가 지금 밟아가는 단계 중에 어느 계단쯤에 있는지 나 지금 이제 막 걸음마 떼고 있는 건데 숫자 100이라는 것에 들떠 있었구나를 확인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함께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번거로운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차나 책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열심히라기엔 약간 너무 그거 너무 지나치게 캐주얼한가요? 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101회, 이번이 101회고 앞으로 저는 조금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공유를 해가긴 하겠지만 차와 책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쭉 갈 것 같고요. 처음에 작정한 것은 3개월만 해보자 하는데 3개월은 넘은 셈이죠. 100회니까 매일 1회씩 올렸고요. 이제는 6개월까지만 해보자로 해서 일단은 가볼 생각입니다. 뭐가 되든 일단 제가 즐거우니까요. 함께 해주신 분들도 좀 더 즐거워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마셔야죠.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나?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이 정도면 네, 물은 미리 끓여두었고요. 좀 식어도 되는 차예요. 사실은 약간 식혀서 마셔야 되는. 그러니 물을 따라두고 식히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최근에 제가 차를 그래도 마신 지가 중국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6, 7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중국 황차를 마실 일이 너무 없었어요. 중국 황차와 우리나라에서 황차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다 방법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차를 6대 다료로 나누는 기준은 제작 방법의 차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 황차는 녹차에서 좀 더 발효가 된 차, 녹차와 홍차의 중간 단계라는 발효 중간 단계라는 기준으로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황차의 기본 6대 다류로 나뉘는 그 황차의 제다 과정과 같지 않고요. 그래서 황차로 부르기에는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황차로 소개됐던 차들이 한 3, 4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황차라는 이름으로 제법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법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름을 살짝 바꾸고 뭐 발효차, 황차, 홍차 이렇게 등등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황차라는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몇몇 브랜드 제다 하시는 분들이 황차라는 이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황차의 제다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 황차라는 것은 황차라기보다는 발효차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제다 방법이나 다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황차라고 불렀다. 한국 황차들은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뭐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를 이르는 명칭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황차는 제다 방법이 전혀 다르고요. 최근에 황차 수업을 너무 궁금해서 듣고 왔는데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드리려면 봐야 되는데 황차에는 독특하게 들어가는 그것 중 하나가 제다 단계 중 하나가 민황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뭐 발효를 시키는 과정, 약간의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짧게는 3시간이었나?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 뭐
완전히 제대로 발효를 하는 홍차도 아니고 청차처럼 발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황이라는 독특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황차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아주 진한 색의 찻잎보다는 이렇게 밝은 녹색이나 조금 더 어두운 녹색 정도 아주 갈색빛이 돌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게 중국 황차 우리가 6대 다류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알고 있는 황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국 황차들은 아주 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황차 수업을 따로 듣기 전에 그 최근 엊그제 일이거든요. 듣기 전에는 중국 황차를 마셔본 게 군산 은침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황차기도 하고요. 다른 황차들은 국내에서 만날 길이 요원합니다. 구입이 쉽지 않고 또 황차를 즐기는 사람들 자체가 즐기시는 분들 자체가 별로 없고요. 시장도 차 시장도 좁은데 그 중에서 황차 매니아는 더 적은 숫자고 그러다 보니 굳이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황차를 들여올 이유가 없겠죠.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발효차, 황차 뭐 이런 것들로 불리는 이름과는 전혀 다르죠. 황차는 대부분 이렇게 은침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약간 백차나 이런 것처럼 약간 길쭉길쭉한 그리고 사실은 그 백차하고도 또 다르게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이 차는 그래도 덜한데 일단 물이 좀 식은 것 같으니 네. 자 중국 황차는 기본적으로 길쭉한 왜냐면 찻잎이 이렇게 둥둥 뜨다가 이게 위아래로 오다가 일렬로 선대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아마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겠지만 굳이 긴 컵을 쓰는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낮은 온도로 물을 많이 식혀서 우리기 때문에 아마 긴 컵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2g을 미리 계량해 두었고요. 오늘 지금 마시는 차는 곽산 황아입니다. 물은 150이 좀 안 되네요. 이 유리 용기에 우려서 좋은 점은 그거죠. 육안으로 찬물 색이 우러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낮은 온도로 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우립니다. 보면서 이게 지금 우러났겠구나 지금쯤이면 마셔도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드셔도 네, 그런 식으로 우리셔도 무방합니다. 황차를 너무 기대하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아주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한 번 더 마셔보고 싶은 마음을 네, 황차 수업을 진행해 주신 요차 대표님께서 조금 나눠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다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마시는 것은 제가 한번 따로 마시고요. 그리고 이 컵에 차가 우러나는 과정을 약간 찍어볼까 해요. 찻잎이 이렇게 홍차도 보면 저희가 점핑한다고 하잖아요. 찻잎이 움직이잖아요. 물 안에서 대류현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둥근 팥이 차를 우리기에 좋다고 하죠. 찻잎이 안에서 춤을 추면서 춤춘다고 하기도 하고 점핑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황차의 특징은 얘네들이 이렇게 둥근 팥이 아니고 길쭉한데 우리는데 위아래로 살살살살 움직이다가 일렬로 다 서는 거예요. 찻잎들이. 이 차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찻잎이 아주 길쭉길쭉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모양이 다른 애들도 있어서 우리가 차를 마시다 보면 자꾸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차가 무엇인지 책을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책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차 쪽은 유독 100% 정확하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틀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측에서든 어떤 전문가든 동일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말하자면 6대 다류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들의 제다 방법은 이러이러이러하고 그것들의 대표차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드시면 아무래도 차를 선택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다류에 따라서 우리는 방법도 달라지고 주는 맛이나 차가 가진 성질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지면 한쪽의 이야기, 한쪽의 정보만 가지고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정보가 다르고 이쪽과 이쪽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서 나는 이걸 믿을래! 라고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즐기는 입장이라면, 어느 한 가지로 고집할 필요도 없이 이것저것 경험해 보셔도 좋고, 그 중에서 맞는 방법을, 나한테는 이게 맞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 중국 동양차의 가장 근간인 뭐 80%, 90% 이상을 이루는 중국 차 시장이 중국이 차에 대한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중국은 약간 그 정보 자기 자국의 정보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을 텐데 중국 현지에서 차를 하시는 분들, 차를 업으로 하고 차를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조차 모든 것을 개괄적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다 통합해서 분석해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린 게 아닌 각자의 어떤 기준과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할 테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다시 공부해서 2차 가공물로 다음 가공물로 만들어내는 책이나 어떤 정보 논문들은 아무래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확실히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차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이쪽이 맞고 이쪽은 틀렸네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시선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더 즐거운 좀 더 편안한 차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러났을까요? 보이시진 않겠죠? 계량 컵에 우렸고 2g에 물은 180ml를 넣었어요. 근데 어쩌자고 저는 2000잎은 그렇게 일렬로 서진 않으려나? 한 생각이 들지만 해보죠 뭐. 약간 그
감칠맛 나는 약간 미끄덩한 녹차 같은 느낌이 있고 녹차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녹차에 아주 파릿하거나 어떤 약간 녹차 특유의 쌉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맛은 별로 안 나는 어딘지 기운 빠진 녹차 같은. 그리고 정말 독특한 그 약간 미끄덩한 것 같은 감칠맛이라고 하기도 하죠. 육수를 집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육수를 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육수를 냈을 때 간을 하기 전 육수의 맛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자체로는 간이 되지 않은 육수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약간 그 미끄덩한 느낌이 있어요. 묘한 감칠맛인데 그게 딱히 어떤 맛있는 느낌보다는 네, 뭐 그렇죠. 이 차도 아주 그렇습니다. 녹차랑 아주 유사하지만 한풀 꺾인 녹차 같은. 어쩌자고 걸음망도 없이. 이 차가 지금 찻잔에서 움직이는 모양만을 봐도 일로 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주 예쁘긴 하네요. 파릇하니. 보이시나요? 아주 여리고 이렇게 황차의 색깔은 네, 뭐 진하지 않아요. 우리 우롱류도 약간 노란빛이 돌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옅은 색. 그렇다고 연두빛이 도는 녹차 같은 색깔은 또 아니고요. 그런 초록의 느낌은 빠진 옅은 색. 전체적으로 맛도 색도 어쩐지 뭔가 빠진 느낌이 강하게 드는. 지금 굳이 쑥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마시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은 뭐 전혀 맛이 써지거나 하진 않네요. 게다가 얘가 한 김 식힌 물로 한 김? 꽤 많이 식힌 물로 우리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바로바로 마실 수 있어요. 차를 약간 식혀서 마셔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제까지 황차 종류들이 무슨 곽산황아, 멍정황아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황이 아니고 항인 줄 알았어요. 항아. 우리가 달에 있는 소녀를 항아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항아라는 이름이 먼저 머릿속에 자리했기 때문인지 항아라고 뭐 선녀의 달에 있는 월궁항아라는 달에 있는 선녀죠. 선녀를 빗댄 차라니 뭐 약간 더 신비로운 매력을 느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항아가 아니고 황아랍니다. 노란잎. 너무 직접적인 명칭 아닌가요?
2로 걸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죠 뭐. 자, 이제 얘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우리 잠깐 조용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그동안 아까 전에 방금 막 아까 전에 겨우 읽기를 마친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여명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읽을까 합니다. 172쪽 아랫부분부터예요.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더 체스를 둘 수 있을까? 아직도 이따금씩 그 모직물 상인과 체스를 두거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 체스 실력이 전보다 줄어서 이제 내가 진다는 것 외에는. 거동이 영 불편해지고 형편없는 꼴이 되어버리면 체스 드는 것도 그만둘 게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말이다. 이 같은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저 말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나는 자세를 고쳐 앉는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가버려라. 나타나려거든 내가 알아볼 수 없도록 몰래 오기를. 창문으로 뛰어내려 땅을 디디고 꽃이 되어 꽃을 피우고 새나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소리가 되어 메아리 쳐라. 당신은 얼마든지 나를 기만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고통을 잊고 껍데기를 벗어던지길.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의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내가 당신을 붉은 선인장꽃이라 부를 수 있도록, 아니면 불꽃처럼 힘겹게 피어나는 또 다른 강렬한 꽃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마귀를 쫓아낸 미래의 진정한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다시 베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손놀림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펜촉으로 종이를 긁어 글씨를 쓰면서 어머니는 엄청난 소리를 냈다. 감옥과 질병과 불순함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고 또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 그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는 방 안을 마치 화가 난 곤충이 다리로 마구 긁어대는 듯 단 소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하지만 몇 줄 밑에 있는 마지막 단어들은 알아볼 수 없는 삐뚤삐뚤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토록 용감한 어머니에게도 두려움은 있었다. 끔찍한 의존 상태.
모든 것을 다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한테 조심할 것을 당부했고 그 다음날 어머니의 또 다른 편지는 나에게 보상과 교환에 대해서 암시했다. 훈계하고 난 후 그녀는 수염을 좌우 어느 쪽으로 내미는지에 따라 날씨가 예고된다는 신기한 귀리 이야기를 했다. 디기탈리스의 반쯤 취해 졸고 있던 당시의 어머니는 당신 손녀딸이 방문하는 걸 그렇게도 좋아하셨다. 8살, 내게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다 주려고 막 뛰어오느라 검은 머리카락을 다 헝클어뜨린 그 아이. 내가 깼다는 것에 놀라 그 아이는 현관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더구나.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선 채 금방 울어버릴 듯한 표정으로 장미꽃을 내밀던 그 아이만큼 아름다운 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없을 거다. 그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작가인가? 그녀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새벽 동이 터오고 바람은 잦아들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향기가 느껴진다. 아니면 내게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일까? 나만 이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은 가능하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손, 열심히 써내려가다 멈추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며 또다시 써내려가는 이 손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새로운 흥분으로 인해 차갑기만 하다. 인색했던 사랑은 마지막으로 움푹한 내 손바닥을 아주 미미하고 작은 보물들로 채워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나는 이제 한 알음씩만 거두어 드릴 것이다. 스쳐가는 한 줄기 바람, 울긋불긋하지만 원자만큼이나 아주 작은 것, 풍요롭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것. 내 손바닥에 담긴 이것들을 나는 마당에 내려놓으련다. 의기양양하게. 새벽이 온다. 그 어떤 악마도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을, 새벽의 창백함을, 새벽 푸른빛의 미끄러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소중히 새벽을 품고 오는 반투명한 악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숨이 막힐 듯 안개가 펼쳐놓은 서글핀 푸른빛은 자욱한 안개 속으로 스며든다. 별로 졸리진 않다. 몇 주 전부터 낮잠만으로도 충분했다. 자고 싶은 욕구가 다시 나를 사로잡는다면 아주 달고 깊게 잠을 잘 것이다. 얼마 전부터 끊겨버린 리듬을 다시 찾기를 기다릴 뿐이다. 기다림, 또 기다림. 기다림이란 우아한 예절과 사양할 줄 아는 최고의 멋을 가르치는 그런 좋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항상 달려가 도움을 청했던 당신에게서. 흑단관 이야기가 담긴 그 유쾌한 편지 다음에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배달되었다. 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녀의 모습. 베개 위에서 양옆으로 돌려대는 축 늘어진 머리. 야윈목. 짧은 끈에 묶인 염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 그런 모습을 그 편지 뒤에 감추었으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어머니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를 이미 벗어났음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가 보다. 두 장의 종이는 몇 개의 신나는 기호들, 작은 손으로 시작한 화살표 같은 모양들. 그래, 그래. 그리고 그녀가 춤추었지. 라는 두 마디의 분명한 글씨들로 채워져 있었다. 또한 종이 밑부분에는 내 사랑이라는 말도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한참 동안 떨어져 있었거나 내가 보고 싶을 때면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열정적인 말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가 망설여진다. 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 없는 선들 사이에서, 제비 모양과 식물들의 뒤얽힘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으로 쓴 그 메시지들은 하고 싶은 말들을 침울한 절정에 결코 다다를 수 없을 빛에 가린 채 새벽에 잠깐 나타난 풍경의 스케치를 새로운 알파벳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편지에서 어머니의 정신착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들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나무 사이에 팔을 감추고 바위 밑으로 가슴을 감추던 어린 시절의 숨바꼭질 놀이가 있는 풍경을 읽는다. 창백한 푸른빛이 내 방으로 들어오고 아주 연한 붉은빛이 그 푸른빛을 어지럽힌다. 새벽이다. 새벽빛은 밤으로부터 빠져나와 긴장한 듯 찬란하게 흐른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나는 첫 번째 포도 수확을 위해 포도송이를 따고 있을 것이다. 내일 모레 이 시간이면 이 시간보다 일찍 나는 아니 그렇게 앞서가지 말자. 그렇게 서두르지 말자.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순간의 목마름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창에서 뛰어내린 아직 정체불명의 이 새벽이라는 친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변화하는 형태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했는지 그것은 땅에 닿은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이다. 하지만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것은 숲이 되었고 물보라가 되었고 별똥별이 되었고 무한히 펼쳐지는 책이, 포도송이가, 배가, 오아시스가 되었다. 네, 이렇게 12분 동안 찻잎을 지켜보며 책을 읽었지만 딱히 춤추지 않네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여하간 오늘의 평소보다 더 두서없는, 오늘은 막 갑자기 뭘 보여드렸다가 이벤트 발표를 했다가 황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책까지 낭독하고 있는 이상한 시간이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체성을 잘 드러낸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책도 아주 재밌어서 아주 얇기도 해서 금방 읽었는데요. 지금 영화로 상영 중이어서 콜레트라는 영화가, 제가 이 배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더라? 이 여배우 이름이 뭐지? 여자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왔잖아요. 마르고 영국식 악센트를 가지고 있고 눈 움푹하니. 네, 그런데 이 배우가 반하게 된 계기가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 예쁘고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인터뷰인가 아니면 메이킹 필름에
한 장면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막 수다를 떨면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던 그 배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